공정한 건 아니다만 며칠 동안, 아니 단 하루에 있었던 일이 인생의 행로를 바꿔놓을 수도 있단다.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태무진 가족과 함께 살며 잡일을 해주는 할머니 코아그치는 새벽녘 이상한 진동을 느끼며 잠을 깨는데, 사람도 동물도 잠든 고요한 새벽이기에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땅의 울림을 느낍니다. 이런 진동을 낼 수 있는 건 초원의 단 하나, 수백 마리의 말이 달릴 때뿐입니다. 코아그치는 가족들을 깨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타이치우드 놈들이 다시 쳐들어온 것 같다고 말이죠. 이 가족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강 상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가족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케레이트 부족 칸의 의붓아들을 공격하려는 거죠? 케레이트족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요? (1편에서) 도망가던 메리키트 부족의 칠레드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초원에서 풍족하기로 손꼽히는 오르콘강과 셀렌게 강이 만나는 이곳은 토양이 비옥해 농경을 할 수도 있는 땅이다. 농경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비옥한 이 땅은 누구나 탐을 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키트 부족의 힘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구나 탐을 내는 풍요로운 초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약탈과 전투를 멈추지 않을 만큼 이들은 초원에서 성질이 더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족이다. 메리키트 부족은 오도이드, 오아스, 카아드의 세 시족이 가장 세력이 강대했는데, 오도이드 시족의 수장 톡토와 베키가 보낸 300의 전사들이 케를렌강 상류를 향해 달리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받을 빚이 있었다. 약탈당했던 호엘룬을 지금 와서 돌려받으러 갈 리는 없고, 초원에서 제일 가난한 가족을 약탈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익숙해는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태무진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보르테는 납치하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가족들을 살려준다는 소리는 아니다. 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쫓겨다니는데 이골이 난 이 가족, 이미 도망갈 준비를 마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전편을 보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가족의 전 재산은 말 9마리 뿐입니다. 보르추가 합류할 때 타고 왔던 말을 합쳐도 10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할머니, 어머니 2명, 자식들이 6명, 아내와 친구 노예까지 총 12명입니다. 막내딸은 호엘룬이 안고 탈 수 있으니 한 명은 남아야 합니다. 환장을 노르시지만 말이 9마리밖에 없답니다. 늙어 죽었던지 먹었던지 아무튼 이제 남아야 하는 것은 2명. 그런데 타이치우드 놈들이 쳐들어온 거라면 태무진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니 잡히기 싫으면 태무진은 예비말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코아그친 할머니, 벨구테이의 어머니 소치게,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가 남게 됩니다. 노인 공경, 여성 우대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초원입니다. 말을 탄 가족들은 다시 부룩한 칼둔으로 도망갑니다. 숲이 있어 추적하기 어렵고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말이 없던 세 사람은 들이닥친 메리키트족에게 사로잡히고, 전사들은 가족들이 도망간 부룩한 칼둔을 포위합니다. 타이치우드 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 시간은 걸려도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수렵으로 여태껏 버텨온 이 가족은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버림받았던 사할린의 조선인들처럼 이들에게 산은 식량 창고였으니까요. 메리키트족은 척박한 땅을 살던 몽골족이 아니었으니 도리어 포위한 자신들이 불편해집니다. 슬슬 철수할 명분을 찾게 되는데, 익스케시도 칠레드 청년을 죽이지 않았었고 호엘룬의 빚은 보르테로 받았습니다. 이자로 2명을 더 사로잡았으니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태무진은 혹여나 그때처럼 전사들이 남아있을까봐 쉽게 안심하지 못하고 동생들을 보내 전사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벌레 같은 목숨을 건지고자 혼자 도망쳤고, 신성한 부룩한 칼둔이 벌레 같은 목숨을 지켜주었다. 부룩한 칼둔의 아침마다 제를 올리리라. 날마다 기도하리라. 자손들이여, 이를 기억하라.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 코아그친을 버려둔 자신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가 부끄럽고, 아내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을 겁니다. 태무진의 목숨을 구해준 부룩한 칼둔은 그에게 신성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익스케시가 독살당한 순간부터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를 짊어진 어린 태무진이 겪었을 수많은 비극, 그걸 이겨내고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처참하게 박살난 태무진이 느끼고 있을 절망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 순간 양고기를 먹고 사는 평범한 목동을 꿈꾸던 한 청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모르고 있겠지만요. 유라시아 대륙에 유례없는 피바람을 몰고 올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익숙해의 작은 탐욕을 시작으로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한편 메르키트족에 끌려간 보르테는 칠레두의 동생 칠게르에게 넘겨집니다. 칠레두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깊은 복수의 고리는 언제쯤 끊어질까요? 아버지시여, 메르키트족에서 제 아내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메르키트 부족은 타이치우드 씨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부족입니다. 혼자는 도리가 없던 태무진은 토그릴 칸에게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한 태무진은 복수의 감정보다 진심으로 아내를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담비설코트의 답례로 메르키트 부족을 공격하여 그들을 도륙한 뒤에 철을 구해주겠다. 태무진이 타이치우드족에 잡혀갔을 때도 모른 척하던 토그릴 칸이 태무진을 돕기 위해 타이치우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메르키트족과 전쟁을 흔쾌히 승낙한 것은 평판처럼 허울 좋은 핑계가 아닌 그 옛날 익숙해 씨가 토그릴 칸과 안달을 맺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당해 노예 생활을 하던 때도 있었고 약탈도 이득이지만 토그릴 칸에게는 신경 쓰이는 놈이 한 명 있었다. 몽골 부족의 자다란 씨족 출신의 자무카란 사내였는데 익숙해가 죽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키아트 혈족 상당수를 흡수하며 무섭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게 거슬렸다. 메르키트 부족은 전투로 세력을 줄이고 몽골 부족은 자무카와 태무진을 서로 견제시켜 분열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케레이트족은 이만의 군사를 준비할 것이다. 너도 이만의 군사를 준비하거라. 태무진이 무슨 수로 이만의 군사를 모은다는 말인가? 안 도와주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지만 그는 한마디 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너의 안다인 자무카에게 도와달라 말하거라. 그에게가 나의 말을 전하라. 2만의 군사를 모아온다면 4만 군사의 정권은 자무카에게 이임하겠노라고. 이 말을 전해들은 자무카는 자신의 안다의 불행에 분노하며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핫하다고 해도 젊은 그가 2만의 군사를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태무진의 불행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일까요? 물론 안다를 위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런 허울 좋은 의리 때문에 움직일 사람은 초원에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메르키트 부족에게 빚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서로 각자의 속셈이 무엇이든 이들에게는 다시 없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형제가 메르키트 부족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이 시점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태무진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의 호의에 감사하며 너무 늦기 전에 보르테만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농강은 부룩한 칼둔에서 태어나 몽골을 가로질러 러시아로 흘러가 잉고다강과 합류해 실카강을 이루며 아무르강으로 이어져 만주벌판을 가로지른다. 물은 흐르고 나뉘는 오농강 상류에 케레이트와 몽골의 4만 연합군은 합류한다. 총사령관 자무카는 태무진의 비극을 앞세워 군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약탈을 약속하며 사기를 올린 후 메르키트 부족의 주둔지를 향해 진군한다. 4만이라는 숫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초원에서 엄청난 숫자다. 하물며 그것이 전사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으니 4만의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사실을 메르키트 부족이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메르키트족도 4만을 상대할 정도의 힘은 있었다. 메르키트의 세시족도 전쟁 준비를 한다. 전투력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작은 차이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메르키트족에겐 이 사내가 없었다. 바로 태무, 아니 자무카가.